대체불가 중앙영문법 오늘 96강 되겠습니다. 유닛 96고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살펴보도록 하죠. 준비되었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포인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관계대명사의 두 가지 용법이라고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제한적 용법, 두 번째 계속적 용법이 보이네요. 어렵거나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한적 용법은요, 한정적 용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밑으로 살짝 내려가서요. 계속적 용법은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는 경우예요. 그렇다면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을 형태적으로 구분하려면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없으면 제한적 용법, 컴마가 있으면 계속적 용법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아주 구분은 쉽습니다. 그런데 쓰임상의 차이는 있어요. 먼저 제한적 용법은요, 선행사, 즉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꼭 필요하거나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리고요, 선행사의 범위를 제한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제한적 용법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반면에 계속적 용법은요, 선행사가 죄송합니다. 이미 알만한 사람이나 사물 또는 고유명사와 같은 것이어서 꼭 필요하진 않지만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선행사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을 때 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형태적으로는 콤마가 없고 있고의 차이고요. 쓰임상으로 보게 되면 자, 둘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한적 용법은 선행사에 대한 꼭 필요하거나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반면 계속적 용법은 꼭 필요하진 않지만 알아두면 좋은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제한적 용법은 선행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반면 계속적 용법은 선행사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을 때 사용을 한다는 거죠. 기본적인 개념과 쓰임새가 정리가 되었네요. 이제는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갑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계속적 용법은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우리 제한적 용법도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해석을 하긴 했어요. 근데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자, 1번 선행사가 사람일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사람이 아닌 경우로 큰 틀에서 나눠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는요. 그런데 하지만 그 사람은 또는 그 사람을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컴마 자리에서 그런데 또는 하지만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데라고만 해석을 해도 의미 파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일단 그런대로 적용을 해보시고 매끄럽지 않으면 하지만까지도 적용을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마 자리에서 그런대로 일단 해석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또는 그 사람을 이렇게 가는 건데 자, 컴마가 있고 여기 후가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 상황에서 동사가 바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기 이 상황에서 이 컴마 자리에서 그런데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동사가 바로 나와 있으면 그 사람은 이라고 해석해 주시고요. 주어 동사가 나와 있으면 그 사람을 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공식처럼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외의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마 자리에서 그런데 또는 하지만이라고 해석해 주시고 그것은 또는 그것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요. 컴마가 있고 which가 나온 상태에서 동사가 바로 나오던가 아니면 주어 동사가 나오던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컴마 자리에서 그런데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which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와 있으면 그것은 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주어 동사가 나와 있으면 그것을 이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패턴인데 여기는 who가 쓰였고 which가 쓰였다는 것이에요. 동사가 바로 나와 있으면 who 또는 which가 주어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고요.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목적어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가 바로 나와 있으면 그 사람은 또는 그것은이라고 해석하는 거고 주어 동사가 나와 있으면 그 사람을 그것을이라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콤마 자리에서는 일단 그런 대로 가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갈게요. 이 아이를요, 대수로 바꿔 쓸 수 있을까요? 이 아이를 대수로 바꿔 쓸 수 있을까요?
요거 안 되겠죠. 왜 안 되나요? 자, 관계대명사 that은 콤마와 함께 즉 계속적 용법으로 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같이 연결해서 복습하시면 좋겠네요. 자, 예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I have a son who is a pianist. 밑에를 보시면 I have a son, who is a pianis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형태상으로 보게 되면 관계대명사의 제한적 용법 되겠고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되겠죠. 자, 해석 갑니다. 나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요? 피아니스트인. 밑에는요. 나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피아니스트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해석하는 방법이 살짝 다르긴 하네요. 자, 그런데 얘가 의미 차이가 뭐가 있죠? 제한적 용법의 경우에는요. 꼭 필요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때 쓴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은요. 저는 피아니스트인 아들이 한 명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들이 2명 이상일 수 있고 그 아들 중에서 피아니스트인 아들이 한 명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한한다는 것은 아들이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이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함께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계속적 용법인 경우에는요. 얘의 경우에는 꼭 필요하진 않지만 알아두면 좋은 정보 또는 선행사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을 때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저는 아들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어서 계속적 용법으로 썼다고 보시면 되겠죠. 저는 아들이 한 명 있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피아니스트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독해 과정에서는요. 컴마가 있고 없고를 통해서 제한적 용법인지 계속적 용법인지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어렵지만 의미까지도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듣기 과정에서 대화 과정에서는요. 제한적 용법인지 계속적 용법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컴마를 말해주지 않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결국은요. 쓰임새를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쓰임새 말씀드렸죠. 꼭 필요하거나 아니면 꼭 필요하거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제한적 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꼭 필요하진 않지만 알아두면 좋은 정보 혹은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 계속적 용법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원어민의 감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같이 영어를 잘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건 연습과 경험을 통해서 점차 알아나가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은 독해 과정이라면 형태상으로 구분하는 것이고 독해 과정이 아닌 대화의 상황이라면 의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괄호 2번으로 갈게요. 앞에 있는 명사뿐만 아니라 앞문장의 일부 또는 앞문장 전체를 받을 수도 있대요. 무슨 말인지 예문을 통해서 볼게요. He said nothing that made me angry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관계대명사 that이 쓰여 있습니다. 앞에 thing으로 끝난 대명사인 nothing이 있는 상태죠. 그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와 있으니까 얘는 주격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컴마가 없으니까 얘는 제한적 용법이 되겠죠. 그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화나게 만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말한 것 중에 저를 화나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밑으로 가죠. He said nothing, which made me angry라고 되어 있네요. 자, 관계대명사 which가 쓰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앞에 컴마가 있으니까 계속적 용법으로 보시면 되겠죠. 앞에가 사람이 아니라서 which를 쓴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계속적 용법에서도 얘는 주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동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것은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문장의 의미 파악을 했을까요?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글을 보면 진짜 화딱지가 나 이런 느낌이라고요. 그럴 때 이때 which는 앞문장 전체의 내용을 받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컴마 다음에 who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때 계속적 용법의 who는 앞에 있는 명사에 관한 꼭 필요하진 않지만 알아두면 좋은 정보 혹은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컴마 다음에 which가 쓰이는 경우에는요. 앞에 명사가 사람이 아닌 경우뿐만 아니라 앞문장의 일부 또는 앞문장의 전체의 내용을 받아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상황은 지금 앞문장 전체의 내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황이 저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자, 위하고 조금 더 비교해서 볼까요? 그는 저를 화나게 하는 말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거랑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게 저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분명히 다르죠. 자, 밑에요. My grandfather passed away, which makes me sad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계 대명사가 쓰여 있고 앞에 컴마가 있으니까 계속적 용법이고요. 동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얘도 주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계속적 용법에는 주격인지 목적인지 굳이 판단하라고 하진 않는데 그래도 제가 판단을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pass away는 돌아가시다라는 뜻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를 슬프게 만듭니다. 이때 which는 뭐를 받는 걸까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 앞문장 전체의 내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차이를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3번으로 갈게요. that은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적 용법으로 쓸 수 없다는 거. 컴마 다음에 that이 쓰이는 이런 상태 안 된다는 거 벌써 몇 번째 말씀드립니다. 자, Barcelona is famous for La Sagrada Familia. that was built by Antoni Gaudi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스페인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가보지 않았다고 해도 이 부분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 스페인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is famous for, 얘가 덩어리 표현이죠. 유명하다. 제가 이게 전체 동사로 볼게요. 자, 바르셀로나는 유명합니다. 뭐로 유명해요? 성가족 성당이라는 라 사그라다 파밀리아인데요. 이거 진짜 직접 가보신 분은 입이 떡 벌어집니다. 저도 가봤어요. 자랑입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얘가 굉장히 놀랄만한 작품이긴 한데 굉장히 유명한 아이고요. 그리고 얘는 일종의 고유명사죠. 일종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얘에 관한 꼭 필요하진 않지만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려고 할 때 계속적 용법을 쓴 것 같긴 한데 여기다가 that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틀렸어요. 의미를 보게 되면 바르셀로나는 성가족 성당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토니 가우디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라는 거죠. 이게 맞는 문장이에요. Barcelona is famous for La Sagrada Familia, which was built by Antoni Gaudi. 자, 바르셀로나는 성가족 성당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토니 가우디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고유 명사를 설명하는 상황이라면 얘가 듣기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때 관계대명사가 계속적 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경험을 쌓아보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이제 관련된 문제 풀게요. 다음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번. I like Julie, who, which, that is popular in my school 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계대명사를 써야 합니다. 일단 앞에 명사가 사람이니까 who 가능할 것 같고요. which는 안 되고요. that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계속적 용법인 상황이니까 얘는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who만 가능한 겁니다. 저는 줄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줄리는 우리 학교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죠. 2번. This is a new library, who 또는 which just opened last month. 자,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 아니니까 얘는 아닐 거고요. which가 답이겠죠. 근데 which 앞에 컴마가 있으니까 계속적 용법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난달에 막 개장을 했습니다. 자, 3번. The person I respect most is 이순신, who 또는 which invented the 거북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who를 쓸 거냐, which를 쓸 거냐 앞에 있는 명사 보시면 되겠죠. 이순신 장군 사람입니다. who를 써야지 which를 쓰면 안 되죠. 근데 앞에 컴마가 있으니까 계속적 용법. 자, 여기를 잘 보세요.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 이거 보셔야 되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 the person이라는 명사가 쓰였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수식한 상태에서 문장의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구조죠. 그 사람 어떤 사람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그 사람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즉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발명했습니다. 4번. Mr. Kim's dog barks a lot at night.
who 또는 which 또는 that really makes me angry. 자, 보시면 지금 앞에 지금 사람이 보이나요? 지금 얘를 수식하는 지금 아니죠. 지금 사람이 전혀 관련 없어요. 콤마가 있으니까 대도 쓸 수가 없고요. 그러면 which가 답이 되겠죠. 자, 계속정법입니다. Mr. 킴의 개는 짖어요. 많이 밤에. 즉 Mr. 킴의 개는 밤에 많이 짖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를 정말로 화나게 합니다. 즉 Mr. 킴의 개가 밤에 많이 짖는다는 그 내용 자체가 저를 매우 많이 화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앞문장의 내용을 받는 which의 계속적 용법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B로 갈게요.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바르게 고치고 해석하시오라고 나왔네요. 1번 I respect my homeroom teacher which always listens to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which 앞에 컴마가 있는 계속적 용법이죠. 그런데 얘가 혹시 앞문장 전체의 내용을 받는다면 which가 될 텐데 내용을 볼까요? 저는 저의 담임 선생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를 항상 저의 말을 잘 들어줘요. 앞문장 전체 내용이 아니겠네요. 아, 저는 담임 선생님을 존경하는데 근데 담임 선생님이 저의 말을 항상 잘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을 받아주는 거니까 얘는 who가 되면 되겠네요. 대수로는 바꿔 쓸 수 없죠. 계속적 용법이니까요. 그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주격이기 때문에 여기도 whom은 쓸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목적격에는 whom도 가능하긴 해요. 저는 저의 담임 선생님을 저는 저의 담임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항상 저의 말을 들어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나는 담임 선생님을 존경하는데 그는 항상 나의 말을 잘 들어준다. 매끄럽게 해석한 거죠. 저는 담임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얘를 저는 담임 선생님을 존경하는데 그는, 즉 담임 선생님은 저의 말을 항상 잘 들어줍니다. 이렇게 매끄럽게 번역하시는 것도 센스가 필요할 겁니다. 연습하다 보면 다 돼요. 얘 말을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나는 나의 말을 항상 잘 들어주시는 담임 선생님을 좋아한다. 우리말로 매끄럽게 번역한 거죠. 저는 이런 해석 방법을 추천합니다. 2번 The movie who we watched yesterday was quite boring. 자, 여기 관계대명사가 쓰였는데 계속적 용법이죠.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 아니니까 얘는 which를 써야겠죠. 그리고 대수로는 절대 바꿔 쓸 수 없고요.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목적격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 잘 보세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컴마를 이렇게 끼고 문장 중간에 쏙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해석이 살짝 까다로울 수 있는데 제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보세요. 그 영화. 그런데 그 영화는 우리가 어제 봤는데. 이렇게 갈게요. 있고요. 여기 밑에다 써야겠죠? 나올 거니까. 뭐가 있고요. 컴마가 있고 관계대명사 who 또는 which가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컴마가 또 있는 상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앞에서 그런데라고 해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컴마에서 다시 한번 뭐뭐 하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 영화. 그런데 그 영화는 우리가 어제 봤는데 꽤 지루했다. 깔끔하죠? 됐어요. 그러면 그 영화 우리가 어제 봤는데 매우 지루했다. 이거를 자연스럽게 하면 우리가 어제 본 그 영화는 매우 지루했다. 3번 His car that is very old broke down again. 마찬가지죠. 자, 여기 관계대명사 대시 쓰였는데 앞에 컴마가 있으니 계속적 용법입니다. 안 돼요. 사람이 아니니까 which로 바꿔 쓰시면 되겠고. 자, 이런 구조로 쓰인 상황이 되겠죠. 그의 자동차. 그런데 그 자동차가 매우 오래되었는데 다시 고장이 났다. 그래서 그의 차 매우 낡았는데 또 고장났다. 매우 낡은 그의 차가 또 고장났다. 매끄럽게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4번으로 갑니다. Last summer I visited Paris. That is the capital of France라고 되어 있네요. 지난 여름 저는 파리를 방문했습니다. 컴마 다음에 대시 나와 있네요.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 여름에 저는 파리를 방문했는데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라는 거잖아요.
자, 얘가 관계대명사입니다. 계속적 용법으로 쓰일 수가 없어요. which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지난 여름 저는 파리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즉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입니다. 자, 앞에 파리라는 고유명사가 나와 있고요. 프랑스의 수도라는 꼭 필요하진 않지만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고유명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아, 계속적 용법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의미는 작년 여름에 나는 프랑스를 방문했는데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이다. 작년 여름에 나는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를 방문했다. 매끄럽게 가셔도 좋고요. 5번 The book that I borrowed from the library was very interesting. 자, 관계대명사 대답에 컴마가 있어요. 안 돼요. 앞에가 사람이 아니니까 which로 보시면 되겠고 요 구조가 사용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 책, 그런데 그 책을 내가 도서관에서 빌렸는데 매우 재미있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연습 잘 부탁드립니다. 그 책 내가 도서관에서 빌렸는데 매우 재밌었다. 내가 도서관에서 빌린 그 책은 매우 재밌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My brother whom lives in New York is coming to visit us next week라고 돼 있어요. 관계대명사 whom이 보이는데 앞에 컴마가 있으니까 계속적 용법 되겠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whom이라는 것은요. 앞에 명사가 사람이면서 목적격일 때만 쓴다고 그랬습니다. 뒤를 봤더니 동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얘는 주격이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는 who로 바꿔주셔야겠네요. 앞에가 사람이니까 who를 써주는 거죠. 주격이니까 who만 가능하죠. whom은 안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that도 안 되는 것이고요. 구조는 이 구조네요. 저의 형, 그런데 그 형이 뉴욕에 사는데 올 겁니다. 우리를 방문하러 다음 주에, 즉 다음 주에 우리를 방문하기 위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해석 보시면 나의 형 뉴욕에 사는데 다음 주에 우리를 보러 올 것이다. 나의 형은 뉴욕에 사는데 다음 주에 우리를 보러 올 것이다. 라고 매끄럽게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연습이 늘 필요하네요. 이제 관계사편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려운 벽, 관계부사 하나 남아있네요. 여기는 내용이 조금 많아서요. 제가 둘로 나눌까 말까 고민 중긴 한데 뭐 가능하나 그냥 한 강의에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계대명사 조금 만만치는 않은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잘 따라오셨다면 또 할만할 겁니다. 총 7강에 걸친 관계대명사 편은 마무리가 됐고 이제 관계부사 하시고 그리고 나서 관계사를 전체를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